안녕하세요. HPMPSP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퍼즐 이미지를 자른 다음에 그거를 섞는 기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00번 동안 섞는 방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 뷰를 보면은 크기가 안 맞지만 일단은 여기 증가현실 상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섞은 퍼즐을 가지고 증가현실 상으로 배치도 하고요. 스케일을 좀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해야 되는데 적당히 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추는 기능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방식을 보면은 퍼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신상에 그냥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휴대폰을 빌드했을 때 바로 퍼즐이 생성되고, 그리고 그 퍼즐이 자기 맘대로 섞고 이런 식으로 기능이 동작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얘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저희 이쪽에 이미지 인식하면은 생성됐던 기능 있죠. AR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 트랙드 이미지 프리팹에 넣어주시면은 특정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 그 관련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퍼즐 제너레이터를 드래그해서 프리팹으로 만들고요. 다음 퍼즐 제너레이터는 프리팹 만들 때 썼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AR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 XR 오리진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골포스트랑 라이브러리를 지우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먼저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XR,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거는 퍼즐 이미지 라이브러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애드 이미지 눌러주시고 이미지 마커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1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얘가 해상도가 둘이 가로 세로가 똑같지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퍼즐 제너레이터를 이쪽에 있는 빈칸에 넣어주셔야겠죠. 맞게 라이브러리도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이미지 인식을 했을 때 지구 이미지를 인식하면은 여기 보이는 퍼즐 제너레이터가 생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크기가 엄청 크죠? 이 안쪽에 이미지 인식하는 게 있어요. 얘를 인식한 건데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샘플 이미지 타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인식해 갖고 지금 엄청나게 이상한데 생성이 됐죠. 엄청나게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그룹화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에 있는 전체적으로 그룹화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랑 회전 이런 것도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제너레이트 퍼즐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로 간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미지를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자른 이미지를 타일에다가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일로 된 퍼즐들을 다 섞는 거,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섞은 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리셋 포지션이라고 하는 코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생성을 하고요. 그 생성되는 타일들을 먼저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잘라냈고 여기서 타일을 생성한 다음에 타일에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접근해 갖고 지금 잘린 이미지들을 하나씩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타일 앵커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타일 앵커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일 앵커라고 하는 빈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생성된 애들을 바로 저 위쪽에 만든 타일 앵커라고 하는 것에 자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타일에 트랜스폼 셋 페어런츠, 다음에 타일 앵커,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면은 타일 오브젝트들이 위쪽에 생성된 타일 앵커라고 하는 오브젝트로 다 자식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런다면은 모든 타일들이 생성이 됐을 때 이제 부모 오브젝트를 가지고 스케일이나 포지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일 앵커라고 하는 오브젝트 자체가 누군가의 또 자식으로 포함이 돼야 돼요. 누구냐면은 바로 이미지 인식을 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이쪽에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 위쪽에 무엇인가 생성이 되는데 퍼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생성됩니다. 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는 지금 제너레이트 퍼즐이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퍼즐 제너레이터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얘는 그냥 빈게임 오브젝트예요. 그냥 스크립트만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지금 생성한 타일 앵커라고 하는 애가 바로 저 오브젝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this예요. this transform. 이렇게 하면은 타일 앵커라고 하는 게 계층 구조가 잘 잡히게 된 거고요. 타일 앵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크립트가 있는 퍼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의 자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조각의 타일들이 타일 앵커 안에 자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실행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가 큰 타일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이는 타일 앵컬의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크기도 줄이고 위치도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타일 앵컬을 0.1 배율을 바꾸고요. 위치는 마이너스 0.35로 넣고요. 다음에 Z축에는 0.35 정도를 넣어주시면은 딱히 파묻히는 거 없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값이 아까 테스트했던 값을 활용해 갖고 일단 계층 구조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로컬 포지션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ew vector 3 해갖고 0.35f를 넣고요. 그 다음에 0.35f. 그래서 new vector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0.35f, 그 다음에 y축은 0, z축은 0.35f 이렇게 하시면 되고 로테이션은 따로 안 바꿔도 됐었고요. 스케일은 타일 앵커라고 하는 것에 로컬 스케일에 접근해서 얘는 벡터 1에 곱하기 0.1f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되죠. 위치 배치는 아까 한 것처럼 잘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0.35, 0.35, 그 다음에 90도에 0.1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면은 저희가 퍼즐 셔플이라고 하는 걸로 섞을 때 리셋 포지션으로 계속 이거를 포지션을 다시 잡는데 지금 포지션 잡히는 게 월드 기반의 포지션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계층 구조상 자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로컬 포지션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이 수치가 맞게 들어가서 퍼즐이 정상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마커 위쪽에 퍼즐들이 생성되고 배치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퍼즐은 배치가 됐는데 이 퍼즐 자체 안에 저희가 제대로 된 위치인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타일이라고 한 곳에 스크립트를 좀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배치된 위치를 정답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섞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일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타일 데이터는 타일 프리팹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프리팹 안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스크립트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을 건데 먼저 처음에 배치됐을 때 정답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answer pos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처음에 생성됐던 위치가 정답이라고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generate 퍼즐로 간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퍼즐이 생성된 위치가 있죠. 처음 생성했을 때의 위치를 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타일에 get 컴포넌트 해갖고 방금 넣었던 타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서 answer pose는 현재 타일의 트랜스폼의 로컬 포지션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위치가 먼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섞는 퍼즐 셔플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퍼즐 생성이 막 돼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섞고 있는데 일단 생성된 애들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들어갔네요. 지금 현재 타일 0번의 위치는 7.5와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정답 위치 요거는 0에 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현재 이런 식으로 0에 마이너스 7.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답 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대로 제대로 배치를 한다면은 얘를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0번도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은 이렇게 맞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은 이 정답에 여기 answer pose에 있는 값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퍼즐의 정답 위치가 설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쭉 맞춰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위치 설정까지는 다 됐고요. 그리고 퍼즐을 눌렀을 때 상호작용을 해갖고 퍼즐 위치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on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갖고 퍼즐을 눌렀을 때 저희가 그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택했을 때 눈에 뭔가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타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아웃라인용으로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퍼즐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 해갖고 크기는 커지겠죠. 크기는 커진 상태로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 여기 네모난 이 위치를 덮을 아웃라인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2D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 스퀘어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는 2.5 정도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크게 나와요. 요 연두색이 타일이 됐을 때의 크기인데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이쪽에 흰색으로 표시가 좀 되는 아웃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을 아웃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일단 꺼두고 필요에 따라서만 킬 거예요. 마우스로 선택했을 때만 킬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스타트 함수에서 방금 만들었던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할당을 해줄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자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getChild의 0번 게임 오브젝트를 담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온 마우스 다운에서 클릭을 했을 때 현재 어떤 타일을 누른다면은 아웃라인 자체를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선택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일이 이런 식으로 섞이고 있고 섞여진 타일을 클릭하면은 여기죠. 네, 게임 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위치가 덮고 있죠. 아웃라인이 지금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더인 레이어를 바꿔 주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더인 레이어만 바꿔준다면은 선택한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프리팹으로 가갖고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타일 오브젝트의 오더인 레이어를 0이 아니라 1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로 가서 퍼즐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을 바꾸려면은 처음 선택한 퍼즐을 눌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나 그 위치를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퍼즐하고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퍼즐을 눌렀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타일이 갖고 있는 타일 데이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트 퍼즐이라고 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틱 변수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퍼즐을 클릭하면은 여기 어떤 퍼즐이 선택이 됐다고 이걸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로 해갖고 타일도 하나 만들 거고요. 저희가 타일로 어떤 것을 눌렀을 때 그 대상, 누른 대상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퍼즐이라고 하는 곳에 셀렉트 타일이 바로 this 게임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타일마다 갖고 있는 타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this 게임 오브젝트가 바로 그 선택한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눌렀으니까 제너레이트 퍼즐에 is select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무엇인가 눌렀다면은. 다음에 물론 제너레이트 퍼즐이 is select가 펄스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아웃라인도 이거 그냥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해갖고 접근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퍼즐이 생성된 후에 어떤 타일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타일을 하나 누르면은 그 타일에 대한 아웃라인이 켜지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퍼즐에서 무슨 타일을 하나 선택을 한 거니까 is select가 true가 되고 그리고 선택한 타일에 대해서도 등록을 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꾸는 거 else를 해갖고 현재 제너레이트 퍼즐에 is select가 true일 경우 무엇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퍼즐을 누르게 된다면은 그때는 일단 아까 선택했던 아웃라인을 꺼줘야 돼요. 제너레이트 퍼즐의 타일 데이터로 접근을 해갖고 아웃라인에 접근해서 얘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택된 것이 해제가 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들을 좀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에 타일을 섞을 때 썼던 것처럼 이제 셔플처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타일의 포지션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타일에 있는 포지션에 제너레이트 퍼즐에 셀렉트 타일에 있는 이 포지션을 할당을 합니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너레이트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위치는 템프에 있는 것을 가져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설정했던 애들은 이제 리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었을 거니까 펄스,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었을 거니까 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위치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하고 이렇게 잘 섞이고 있으면은 섞인 다음에 눌러보니까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바뀌는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현재 이게 퍼즐이 일반적으로 대각선이나 멀리 있는 거는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나 멀리 있는 것들은 되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행렬이나 이런 것들을 써갖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리로 계산해서 하도록 할게요. 요거 기준에서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는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딱 이 정도 사이즈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요거를 요쪽, 여기라든가 아니면 더 멀리 있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쪽 바로 옆에 있는 애들과는 거리가 좀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해서 거리 계산을 할 건데, 여기 처음에 선택할 때는 거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 선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 계산을 통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없다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edge라고 하는 쪽에다가 dist라고 만들어서 벡터 3의 distance 만들고요. 현재 트랜스폼과 제너레이트 퍼즐에 있는 셀렉트 타일과 사이즈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dist에 있는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냐면은, 이게 계산해보면은 0.25 정도 나는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0.25, 00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0.3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신다면은 옆에 있는 애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 거 잠깐 기다려 주고요. 얘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뀌죠. 얘도 이렇게 하면 바뀌죠. 근데 얘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안 바뀝니다. 이런 대각선들. 멀리 있는 애들 눌리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여기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얘네들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퍼즐 위치는 바꾸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타일 눌렀을 때 안 바뀌는 기능 이런 것들도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정답을 확인해야겠죠. 언제 정답을 확인하냐면은 퍼즐을 바꿨을 때 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이죠. 이쪽에다가 퍼즐 검증을 하셔야 돼요. 퍼즐 지금 옮긴 퍼즐 타일들 전체적으로 한번 싹 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된 건지 그걸 확인해야지 퍼즐이 현재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능을 넣을 건데, 현재 제너레이트 퍼즐 쪽에 간 다음에 이쪽에서 퍼즐 타일들 얘네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검증하는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 체크 퍼즐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 주고요. 이쪽에다는 일반적으로 정답이 된지 안 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일에 대해서 거리 체크를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거리냐면은 타일 자체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죠. 정답 위치가 있습니다. 타일들한테 저희가 처음에 생성하자마자 설정한 answer pose라고 하는 여기에 위치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섞인 다음에 자신들이 설정된 현재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와 answer pose에 대한 위치 값을 비교를 하면 되시는데, 이렇게 비교할 때는 정확한 값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dist 값을 접근을 해갖고 벡터 3의 distance, 그 다음에 현재 타일의 transform 포지션으로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로컬 포지션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로컬 포지션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일의 get component 타일 데이터에 있는 answer 포즈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비교했을 때 거리를 사실 0이어야지, 0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얘가 정답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0이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오차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0.1 정도 이런 식으로 적어야지 어느 정도 얘가 오차까지 감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트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결과가 현재 자기 자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라면은 요 값이 이렇게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0.1보다 컸을 때 리절트를 펄스로 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절트라고 하는 이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true 값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타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와 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answer pose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정확히 자신의 정답 위치에 있다면은 0에 가까운 수가 나올 텐데, 그런데 0.1보다 큰 수가 나왔다면은 그거는 자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리절트를 펄스로 줄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치문이 다 끝났을 때 만약에 리절트가 true인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걸린 거죠. 디스트라고 하는 게 0.1보다 큰 값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타일들이 정답 위치, 앤서 포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정답인 것처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포 이치문으로 접근해서 그 다음에 모든 타일들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좀 키고요. 이렇게 키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에 있는 색에도 접근해서 색을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면 안 돼서 이번에는 콜라이더 자체를 끄도록 할게요. 헐수를 해갖고 아예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다면은 얘가 정답을 맞췄을 때 초록색으로 아웃라인이 다 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 퍼즐이라고 한 것을 어디로 넘겨야 되냐면은 바로 이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퍼즐의 위치를 바뀌었을 때마다 한 번씩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 퍼즐이라고 하는 것을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요거를 따로 싱글톤이나 이런 걸로 만든 건 아니어서 그냥 요것도 퍼블릭 스태틱 그 다음에 액션을 만들어서 할당을 하도록 할게요. 체크 액션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스타트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타일 데이터가 이쪽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한다면은 퍼즐의 위치를 막 바꾸고 했을 때마다 여기 액션을 실행하게 되면서 액션 안에 있는 액션에 등록된 체크 퍼즐이 실행하게 돼요. 체크 퍼즐은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모든 아웃라인이 켜고 초록색으로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잘린 이미지를 합친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퍼블릭 게임 오젝트 한 다음에 컴플리트 퍼즐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희 완성된 지구 사진 그 모습을 하나 넣어두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정상적으로 리절트에서 true가 나온다면은 모든 애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략 한 2초나 3초 뒤에 invoke라고 하는 걸 써갖고 complete puzzle 하고 한 3초라고 할게요. 밑에다가 private void complete 이렇게 만드시고 이 완성된 이미지를 켜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애들은 다 꺼줘야겠죠. 또 포 이치문을 또 써갖고 모든 타일들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은 정답을 다 맞췄을 때 아웃라인이 다 표시가 되면서 아웃라인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3초 뒤에 잘리지 않았던 이미지를 이렇게 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잘 해주시고 테스트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퍼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지금 저희가 지구 이미지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2D 오브젝트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스퀘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한테 얼스 이미지를 넣어 줄 건데 얘가 지금 텍스처 타입이기 때문에 안 되죠.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시고 싱글 바꿔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누를게요. 바로 이쪽에다가 스퀘어에 있는 이미지한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을 컴플리트 퍼즐 이미지라는 식으로 넣어주시고 얘한테 회전은 90 그 다음에 사이즈는 0.1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꺼두시고 얘를 이쪽에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3초 뒤에 사진이 바뀌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갖고 증강현실 상으로 이렇게 퍼즐의 기능을 만드는 걸 만들어 봤는데 사실 그냥 증강현실 기술은 이미지 인식밖에 안 들어갔고요. 퍼즐 구현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빌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빌드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생성된 이미지가 회전을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값을 넣었냐면은 여기다가 로컬 로테이션에 접근해갖고 오일러 앵글로 X축으로 90도 돌리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빌드를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던 화면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증강현실이나 이렇게 증강현실 쪽에서는 디버깅용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게임 뷰가 있는 거고 실제로 빌드하면은 이렇게 종종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